안녕하십니까.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 김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갖고 이번 취임식 총 초청 규모를 4만 1,000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당초 방역 지침에 따라 훨씬 적은 규모를 구상하였지만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시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실행됨에 따라 총 4만 1,000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일반 참여 신청 혹은 특별 초청자 대상이 되는 국민 여러분들의 총 참여 인원 등 세부 항목에 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취임식 초청과 연관된 구체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선 지난 4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내 취임준비위원회 탭을 통해서 참여를 신청한 분들에 대한 추첨이 오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결과로 초청자로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일시는 29일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의 우편 발송은 내달 5월 2일부터 신청 시에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서 취임식 참석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취임식 당일 일정은 5월 10일 0시가 되면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에서의 타종 행사가 있게 됩니다. 오전에는 당선인 사저 앞에서 간단한 축하 행사가 있겠고요. 이후 국립현충원에서 참배 일정이 진행됩니다. 이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는 식전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당선인 도착하시면 본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용산 집무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단출한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연회 그리고 만찬이 전례와 관행에 의거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취임식이 국민이 함께 만드는 취임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본식 거행 5월 10일 이전에 여러 가지 사전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우선 그 한 가지는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가 개최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이미 지난 4월 21일 목요일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해서 선착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그 참가자들에게 개별 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그림 그리기 축제는 오는 4월 24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용산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어린이 그림 축제에는 취임준비위원회의 박주선 위원장께서 직접 참여해서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또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하게 됩니다. 이 위치가 사실 그 용산가족공원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구장교 숙소 내 잔디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일요일에 취재진 분들도 아마 많이 오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대통령 용산 집무실 시대의 미래를 미리 보실 수 있는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집무실이 대통령 집무실에 가까이 있게 되고 자연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장면을 미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와서 취재하시면서 분위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장소가 좀 잔디광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 그리고 보호자 1인에 한해서 동반해서 참여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전 캠페인은 내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국민 동영상 참여 프로그램 공모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4월 23일 토요일부터 4월 30일 토요일까지로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국민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림 그리기 축제와 국민 여러분들의 영상을 모아서 그 취합된 결과물을 취임식 본 행사에서 주요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역사의 한 페이지에 참석하신다는 의미로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니까 확인해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경향신문 조문희 기자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취임식 행사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 30일에는 위원장께서 초청 고려 중이라고 라디오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초청을 안 한 이유가 있는 건지 뭐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국가에서 거행되는 이런 행사는 기본적으로 초청되는 인사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법, 사법, 행정기관도 있을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지방의회, 각계 대표, 재외동포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또 전현직 대통령 및 그 유족 또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는 분의 지인이나 뭐 가족도 초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초청 대상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취임준비위원회가 개별 단체나 개인을 일일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기관이나 특정 인사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초청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각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그 해당 부처가 유관 기관이나 단체에 적절하게 초청장을 배분해 주십사 의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청장과 연관해서는 특정 부처에 계신 분들이 이제 초청장과 연관된 내용들을 이야기하시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내용이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국민통합초청위원회에서 일반 초청과 그리고 특별 초청자 공모를 통해서 일반 국민분들이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부처의 유관 단체나 기관이 적절히 배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만 담당하고 있지 각각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취임식 엠블렘을 두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뭐 새 엠블렘이 확정이 된 건지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김윤호 권양승 여사의 이 초청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엠블렘하고 그다음에 슬로건을 지난번 박주선 위원장께서 기자회견 하시는 당시에 이제 비주얼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여러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요즘 시대가 뭐 저희가 이제 휴대폰을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도 일일이 업데이트 하는 시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음성을 담는 것이 옳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슬로건과 엠블렘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슬로건은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그 폰트에 있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엠블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엠블렘이라는 것이 이제 실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 단순화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만간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게시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전 대통령 분들의 유족 그리고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초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느 가족분에 대해서 초청한다라기보다는 이제까지 관행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의 유족에 대해서 초청이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희 그 박주선 위원장께서도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시기 이전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인께서 직접 예방을 하셔서 취임식의 초청을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확실한 초청 의사 표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박주선 위원장께서도 언제든 초청을 뭐 직접 밝힌다든지 혹은 뭐 직접 초청장을 전달한다든지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도 남아있고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다라고 나오는데 뉴스토마토 윤유진입니다. 네. 그 취임식 예산이 33억 원이라고 역대 최대라고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사실 좀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아까 질문이랑 좀 연관된 건데 다른 전직 대통령 가족분들도 어떤 분을 접촉했고 반응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이 초청 규모가 4만 1,0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비가 오면은 대규모 인원을 국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이 세 가지인데 제가 중간에 잊어버리면 다시 한번 좀 일깨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 취임식 관련 총 예산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최고라는 제하의 기사들이 있었던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매번 취임식이 반복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치자면 역대 최고 예산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취임식 때 10억, 김대중 취임식 당시에는 14억, 노무현 정부 때는 20억, 이명박 정부 때 24억, 박근혜 정부 때 31억이었습니다. 뭐 초청의 규모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매번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를테면 김영삼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을 시기가 이제 10년 간격을 두고 있는데요. 당시의 예산은 100%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과 지금 역시 10년간의 시차가 있는데 31억에 비해서 33억이라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년 동안에 31억에서 33억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10년간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연간 약 0.6%의 인상률에 불과합니다. 그렇고 또 이것은 이미 행안부 예산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의 예산이 작년에 이미 잡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취임식의 경우는 당선인께서 수차례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그런 기조 위에 어린이나 청년,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을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에 입각해서 예산도 집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겠죠? 한 가지가 뭐였죠? 다른 전직 대통령들 가족은 예를 들면 윤보선 전 대통령의 유족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신 모든 유족분들께 초청의 뜻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별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국가적 법령에 의한 큰 행사이니만큼 아마 상황이 허락되신다면 대부분 참석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지난번 코로나 상황이 위중할 당시 지금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예상하고 있을 때에도 우천시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회 내로 들어가서 실내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장에도 그 내용을 명시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협조해서 그날에 이제 기상이 어떻게 될지 2000년 이후의 기상을 모두 토대로 해서 5월 10일의 기상을 예측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한 열흘 전 정도 되면 구체적인 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날에 우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해외 정상 등 귀빈 초청 규모도 좀 궁금하고요. 네. 또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닌데 방역 문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된 게 있을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거리두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고 영업 시간도 24시간 자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언제일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지금 이것이 이제 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0일 이전에 어떻게 방역 조치가 변화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이니만큼 저희가 방역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실외에서 거행되는 행사라 하더라도 오신 모든 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좀 해주십사 의무사항으로 지금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기념품으로 마스크를 한 장씩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해외 귀빈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 외교 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주하는 대사 여러분들 또 국제기구의 대사분들을 포함해서 140여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참석의 의사를 표시해 오셨고요. 그리고 비상주 대사라고 해서 근린국이죠. 일본이나 중국에 상주하고 계시는 대사분들의 경우에도 참석 의사를 표시한 분은 계시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는 귀국 시에 격리 기간이 아직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뭐 봉쇄 조치가 취해질 만큼 상당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비상주 대사들의 경우는 직접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원이 오시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하는 외국의 외교 뭐 특사로 파견되시는 분들도 있고 고위급 정상급도 지금 접촉해서 어느 정도 확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계는 물론이고 재계, 문화계, 스포츠계를 포함한 주요 인사 외빈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것이고요. 그 중에는 재외 동포 여러분들도 참석 예정입니다만 사실 그 고국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의사가 있는 재외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초청에 관련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 편수가 과거의 일반적일 때 시기와 비교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현재 항공유가 굉장히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항공가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좀 따라주지 않아서 과거에 비해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참석은 좀 밑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변수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국내에 계시는 일반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지를 지금 확정하고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국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초대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후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현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아까 정부 부처 산하기관 개별적인 단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님께서 박경석 전장현 대표의 초청을 고려 중이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취임준비위랑 접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려를 하다가 제외가 된 건지 네. 아니면 뭐 구체적인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전장에는 초청을 하지 않게 된 건지 그게 조금 더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아까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단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고 나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나 이런 것들 아직 리모델링이 완전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외빈 규모가 상당하다면 네. 전역에 있는 만찬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할지 장소 같은 건 좀 계획 중에 있으신지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용산 집무실 시대가 계획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취임식과 동시에 출범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서초동 사저 앞에 행사도 보통의 경우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게 되는 당일날 그 사저 근처에서 이제 환송 행사라고 그래서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 기간 사저에서 출퇴근하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축하 행사 정도로 간단하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산 질문 내용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외빈 만찬에 관해서는 저희가 청와대 개방이 그 취임식 당일날부터 이루어진다고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이 이제 확실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외빈 만찬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격에 걸맞고 또 참여하시는 외빈 여러분들의 예우에 소홀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국경제신문 김은혁 기자입니다. 네. 우선 하나는 그 경제인 400여 명 정도를 초청하셨다는 그게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일본, 중국 비상주 대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한 대사 말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제가 너무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제 상주 대사라 하면 이제 한국에 주재하고 계시는 대사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에 이제 주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나 일본에 상주하시는 대사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비상주 대사가 되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포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추후에 세부 인원 확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브리핑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되셨을까요? 네.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입니다. 이날 아마 4만여 명 이상이 초청되고 해외 기빈들 및 여러 VIP들 많이 오시는데 경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경호는 그 관례와 전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뭐 저희가 경호실 내지는 행정안전부 관계 유관기관이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있고 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절대 뭐 실수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나현준 기자입니다. 네. 그 취임식은 5월 10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건지, 그리고 청와대 개방이 취임식 끝나고 바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조율이 된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개방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 취임준비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취임식 본식 자체는 11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 청와대 개방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 검토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되셨을까요?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취임식과 연관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